강선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독님, 진실의 한 가닥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분들, 잠수사분들, 특히 특조위 분들을 흑백으로 찍으신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진실과 그, 안 돼. 진실과 공식적인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마치 조사국과 전원위와 유리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인데요. 공식적인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가 더 어둡다. 오히려 아이들이 살아 있었던 그 시점이 더 칼라이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진실은 오랫동안 그 자금이 없이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빌려서 찍다 보니 화질도 다 다르고 배경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래서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그냥 처리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제로섬을 지난 10년간 촬영하신 건가요? 10년간 촬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네. 인터뷰 촬영은 한 4년 정도 했고요. 네. 4년 정도 했고,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2014년부터 음,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 이렇게 한 거는 10년인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틀란타의 장순수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결국 문재인 정권도 진상규명을 못한 것이라기보다 안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저는 저번에 그 해외 동포님들하고 같이 했을 때, 저라면 세월호 대통령을 자처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더라도 했어야 되는 게 세월호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있어서는 어, 둘이 다르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져요. 글쎄요. 고의적으로 안 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괘씸한 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시애틀의 이군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작품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해야 할 진실규명이 왜 아직도 되고 있지 않은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작업하기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작업에 있어서 정부 등의 외부 외부로부터 받은 압력이 없었는지요? 그리고 제목을 제로섬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은 황 PD님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황 PD님하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지금 저희가 사실 그 전주국제영화제에 올해 5월에 나갔었거든요. 전주국제영화제의 버전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80분 버전. 이 버전을 보신 거고 거기는 이제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영어 자막이 필수예요. 그래서 영어 자막이 있는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이 버전으로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상영되고 있는 부분은 10분이 더 추가된 90분 버전이거든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를 나가면 배급사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배급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배급위원을 모집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개인은 저희가 이제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개인은 10,000원 이상, 단체는 10만 원 이상 함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배급위원을 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배급위원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텔레그램 감독님과 나눈 텔레그램이 없어진다거나 대화 내용이 유튜브 채널이 이제 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트위터가 막힌다거나 이제 이러한 그리고 지금 감독님이 그 지역에 계시지 않는데 계속 다른 지역에서 접속이 들어온다거나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이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제 목소리가 들린다는데
저는 받는 게 안 돼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어쨌든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이 영화 상영을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좀 소송을 건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의 좀 압박을 지금 현재 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어 그냥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얘기한 건 이제 무엇을 상상하든 어쨌든 이게 퍼지면 퍼질수록 내지는 많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감을 잡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임 감독님은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황 PD님은 지금 제주에 계시고 전 서울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발말을 써야 되나 봉화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대화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듣는다는 걸 도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상영했을 때 분명히 방해가 올 거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극장에 다 갖다 드렸어요, 파일을. 중간에 어떻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이제 저에게 이제 고소고발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보면은 경찰 분들도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지금 저를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경찰서에 가면 어찌됐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한정 시간을 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치게 하는 건가? 근데 계속 경찰서로 다니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외압이다. 뭐 제가 정부의 외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축되게 만드는 현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에 제로섬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로섬은 부정적인 뭐 경제적인 그런 뜻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650만 서명이 플러스였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했는데 정치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말아먹었다. 그래서 0인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로섬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으셔온 그 느낌이 드네요. 그 규모도 뭐 자본 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그 큰 조직에서부터 오는 그런 압력이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텐진 님이 주셨는데, what is the most surprising or unexpected aspect, information, or experience in the content creation of the film?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나 아, 뜻밖의 그런 측면, 뭐 정보, 그런 경험, 뭐 그런 게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음. 그,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우리는 너무나 빨리 아니라고 하는 거에 수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가장 서프라이징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조차도. 왜냐면 처음에 이제 잠수함설이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국방부에서 바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긴 다닐 수가 없다, 잠수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음모론자다, 처벌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랬어요. 아, 맞구나. 그러니까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으면서 우리는 바로 가만히 있어 버린 거죠. 오케이? 잠수함 아니야. 또 다음 하면 또 정부에서 또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그 저의 내면과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서프라이징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가만히 있으라. 그,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희생당한 우리 아이들, 아, 그걸 우리 어른들이 또, 반복한 거네요. 정말 가슴 아프게. 예,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네.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영화 보시면 미군 병장이랑 이제 그 진도 BTS 통화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윤 감독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좀 음. 어, 아까 이제 그 하나님하고 아까 메시지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다큐 감독은 10년 차인데 그 선생님을 기간제 교사를 했었어요. 안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던 제자의 여동생이 이제 세월호 희생자 구보연 학생인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2014년부터 자료를 모든 데서 다 모은 것 같아요. 유가족한테 모으고, 특조위한테 모으고, 만나는 사람한테 모으고, 그냥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수집을 하게 된 게 음성 파일 7천 개였어요. 근데 음성 파일 7천 개는 다 같이 있거나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해경, 뭐 진도 VTS, 뭐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사운드 크기도 다 다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다 듣다 보니까 작게 들린 거예요. 그 미군 병장 그 소리가. 네. 그 진짜 그만큼인데 그 다음 뒷부분은 눈에 보이게 삭제가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죠? 파일을 보면 사운드 파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까지만이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지워질게. 색깔이 똑같이 녹색으로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정확하게 삭제를 한 거겠죠. 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귀로 들은 7천 개에서 영어가 나온 거는 그거였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발견이 될지는. 아까 7035기에서 치킨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든지, 예, 시간이 60분짜리인데 68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제가 제 수준에서 그냥 일반인의 눈에서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가 더 들어가게 된다면 또 찾을 수 있겠죠? 네. 어,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뉴욕의 미진심 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랬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멀리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감독님 다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고요. 그 다음은 그 샌프란시스코 공감의 엄태호님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화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잠수함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왜 잠수함 사고를 은폐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더라고요. 미국 잠수함이 받아서 이렇게 많이 희생자가 많지는 않아도, 근데 그거를 되게 오랜 기간 은폐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미국이 와서 사과를 했죠. 고개 숙여서. 근데 그게, 어,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냥 한 거에 따르면 잠수함 사고는 일단 은폐하는 게 군사적인 항상 그 매뉴얼이라고 들었고 두 번째는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대하는 일본과 한국은 좀 다르지 않나. 예, 죽어도 사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 나라가 아닐까. 그래서 은폐하지 않았을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영통호라는 배가 잠수함에 의해서 이렇게 두동강이 나서 침몰을 했는데 그분들은 미군은 그냥 미국으로 갔고 그 한국 분들이 과실치사인가 어떤 거로 해서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미국이 한국을 보는 예,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그렇고 예,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 코멘트인데요. 그 수라는 분이 저는 박근혜 탄핵 후 인수인계도 없이 전국 파악하고 바로 코로나 터지고 대응하기 바빴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는 고마운 영화에 굳이 넣었어야 했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어, 그 코멘트를 주셨네요. 이거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그 박근혜 때 세월호 특조위를 했잖아요. 세월호 특조위를 했을 때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수사권 뭐 기소권 없는 소위 이제 반쪽짜리 특조위라 그래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 오찬 초대를 했어요. 식사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으로는 세월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까 영화에도 나온 거 보면 제일 처음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찾아간 곳이 그 팽목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만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이게 만든 게 사회적 참사 사참이라고 우리가 소위 부르는 그 규명위원회였는데 사참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무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국정원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거나 이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거나 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민간 조사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시간이 쭉 갔잖아요. 시간이 쭉 가고 나서 2020년도에 그 사참위를 1년 6개월 연장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참위를 연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퇴임이 1년 5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퇴임 딱 한 달 후까지 어쨌든 그 1년 6개월의 기간을 사참위로 연장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사참위 연장하면 안 된다라고 싸웠고 이제 얘기를 했고 투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건 의지가 없다였어요. 의지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 의지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빈 엄마 전인숙 님도 계속 이제 그 경빈이 문제 때문에 계속 했는데 청와대에서 정말 예, 한번 나와서 정말 이게 무슨 뭐 누구를 보내서라도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뭐 이렇게. 근데 그 말조차도 안 했다. 네, 네, 이걸 꼭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워싱턴 DC에서 조현송님 또 비슷한 그 코멘트를 또 달아주셨네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요. 문재인 대통령 착한 임금님 역할은 잘 하셨지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세월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질문은 그 라스베가스에서 함정래 님이 이런 다큐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우선 지금 그 유 작가님 우리 그때 어떻게 만났었죠? 그 유튜브 촬영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온 게 이거는 진짜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은정님도 여기 계시는데 미시간에 예. 정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거듭해서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히 바래왔던 상황이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어, 저는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전문가가 됐든 잠수사가 됐든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소위 먹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월호를 적당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의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우습게 생각을 했었어요. 일부러 안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몰라서 그래. 해경 우리나라 알고 보면 해경 무능해. 무능해서 그런 거야. 뭐 라든지 원래 그런 거야. 뭐 너가 몰라서 그래. 막 이렇게 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를 되게 많이 묵살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이어지는 게 지금 내인설인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래. 뭐 자본의 탐욕으로 그 선사의 잘못으로 이거는 무너진 거야. 그렇게 밀고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래된 배였으니까 침몰해서 그렇게 다 죽은 거야. 이것을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94년산인가요? 세월호가 20년 됐었던 배잖아요. 20년 된 배는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3분의 1이 30년 이상 된 배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어디서도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발언을 할 때 처음에 그런 거죠. 노후된 선박을 갖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것을 세월호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의문을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게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됐나요? 너무 예, 분노하고 있는데. 예, 예, 뭐, 제게 너무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사회에 그 성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성역을 불편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음. 그 외면하는 어떤, 거기서 멀어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헤게모니, 그 패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요즘에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당시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었는데 이상규 의원이 요즘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세월호 배가 국정원의 이제 그 양우공제회, 그러니까 국정원의 배였다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몰고 가서 사실 이제 이상규 의원도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 국정원과 세월호 배는 연관이 있다 쪽으로 계속 자기의 시선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면 되게 전략적이었다라고 스스로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쪽에서 되게 전략적이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아틀란타의 장순수님, 또,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10년 전에 한 영상에서 들은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처의 미군에서 근처의 미군이 도와주겠다 했을 때 해경이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 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 때문에 구조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추적하면 사고 원인에 도달하게 되는 거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 뭐 질문은 아니지만 뭐 좀 덧붙일 말씀이 있을까요? 이때 오바마가 방한했을 때 그 사실은 박근혜를 만나고 바로 갔던 데가 용산 게리슨 그 미군 부대로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 있는 일이래요. 미국에서 오면은 뭐 미군 부대로 가는 거는. 근데 오바마가 원래 연설을 대단히 잘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인데 14분 연설 동안에 얼라이언스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14번을 해요. 유달리. 근데 그때 당시에 오바마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와서 구조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이거가 구조를 거부했다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그 미국 그 성조 그 스트라이프스인가? 미국 그 신문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40km 근방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남 리차드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보면 뭔가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 헬기를 보낸다든지 뭘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조를 한 게 아니라 뭔가는 하지 않았을까? 거절하는, 사실 우리나라, 미국이, 한국이 거절한다고 안 한단가? 이런 거는, 예, 저의 뇌피셜입니다, 여기는. 그냥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 한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미 해군이 이렇게 구조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준비는 됐었나요? 그 미 해군이? 영화에서 보면 뭐 맞지 않는 뭐 헬기나 맞지 않는 장비를 파견했다고 한 거 보면 그 부분도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준비가 그, 안 되고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를 하겠다? 예, 그죠. 예. 예.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요번에 한 거에선 조금 더 보충이 됐는데 사실은 링스 헬기와 P3C와 청해진함 얘네들은 다 잠수함과 관련된 헬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정확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작사 한 명과 정비사 두 명을 싣고 갔다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잠수함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바보 같은 걸 보냈다라고 하지만 경황이 없어서 모든 걸 바보 같은 걸 보낼 수가 있는가? 아마 선생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통영함을 안 보냈잖아요. 통영함에서 구조를 할 수가 있는데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두 번이나 위에서 못하게 해서 통영함이 가지를 못해서 구조를 못했다 이런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통영함이 안 가고 청해진함이 갔단 말이죠. 청해진함의 특징은 잠수함 승무원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P3C나 링스액이나 청해진함 이 모든 게 다 우연이었을까? 저는 우연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는 또 여전히 더 바보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았을까? 예,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미 해군이 구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해경이 거절했다. 그게 뉴스에 나온 걸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처가 물론 정부죠. 그죠? 그거 보면. 예, 아무, 퀘스천이죠, 거기까지. 퀘스천. 네. 예, 예. 아, 예. 또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장석근 님이, 어, 이런 코멘트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화가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세 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진실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생업이 있어 끝까지 함께 못하고 제작진 모든 분들께 경의와 인사를 드리며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영애님, 그 해외 1차 상영에 애써주신 그 송영애님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세월호 학살의 진실과 어, 구조하지 않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생명 안정에 대한 논의나 추모와 위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네요. 예, 참된 그 논의와 위로는 제가 생각해도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감독님들 어떻게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음, 이제 저희가 했던 건 이제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라고 한 이제 두 가지의 질문에서부터 이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다른 격가지로 계속 이게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침몰했는가, 구조하지 않았는가의 두 가지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뭐 생명안전공원이 만들어야 된다느니 생명안전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느니 물론 되게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는 순간 이게 내인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안전하지 않은. 예, 예. 그게 박근혜가 수영을 수업 시간에 의무 교육으로 시켜야 한다라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 얘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을 답할 수 없는 한 우리는 추모할 수 없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세력에게는 이런 추모로 단계로 넘어가는 걸 반가워할 거예요. 예. 그리고 송영애 님이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또 더했는데요. 진실은 정치인이나 주로 언론이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셨네요. 그 다음 질문은 또 텐진 님이 또 해주셨는데, Did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team make effort to search for a possible damaged submarine from that date and area based on circumstantial information?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그 프로세큐션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임관혁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임관혁 그 검찰 수사단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감독님. 제가 네. 한국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여기 네. 그다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진상조사팀이 음, 그러니까 그, 그 손상된 그 잠수함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잠수함에 대한 그 그러니까 수색이나 조사를 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틀어지고 있는 거에선 좀 보충이 된 사항인데, 그 소윤대윤이라고 해서 윤석열 사단에 있었던 그 검찰에서 그 윤석열 사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나자마자 발표한 거 있었죠. 그 오래된 배에 뭐 조타수에 어쩌고 이거 있잖아요. 그랬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내인설을 굳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 세월호 수사단에서는 그거를 그냥 반복을 한 거예요. 예, 반복을 하려면 외력설은 아예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진구 기자도 말했지만 그냥 대못을 박는 거. 진상규명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모두 무혐의로 끝내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외력설, 침몰 원인 관련해서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 그 다음 질문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어, 그, 어, 제가 궁금한 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음, 지난 10년 동안 진실이 오갑되어 온 게 뭐 분명한데, 진실을 밝히는 그 노력으로서 제로섬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 어떤 방향에 대해서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시민들에게 점점 그 진실을 알려나가고 어떤 그 성역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깨나가고 시민운동으로서 그 깨어나가면서 뭐 정치권이나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뭐 새로 조사하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좀 더 민주 정부를 어, 세워서 그 정부가 좀 더 제대로 된 그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감독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사실 제가 지금은 서울에 있고 오늘도 이제 국회를 다녀왔는데요. 국회 가서 이제 유민 아빠하고 그리고 전주에서 지금 전주가 한국에서는 분향소를 계속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병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제로섬에 대해서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병무 선생님이랑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 탄핵이 됐잖아요.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되면 이게 가능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민주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항상 거기까지의 민주주의고 가두리 민주주의잖아요. 딱 거기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민주주의여서 사실 이제 이재명 또한 이제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얘기를 나눈 중론이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어쨌든 이재명이 어떤 그때 세월호 참사 때 생각해 보시면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사자후를 했던 영상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과 이제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는 되게 난망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저희는 믿고 갈 수 있는 게 항상 뭐 한국은 그렇지만 여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많이 보고 또 알려주고 또 보고 또 알려줘서 결국은 여론의 힘들이 이제 표출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시민들 발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서 지금 이제 살아있으면 28, 21, 28인가요? 97년생이거든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97년생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라디오에서 태어났을 때는 IMF였고 2세대가 그리고 10대 때는 세월호를 겪었고 그리고 20대 때는 이태원 참사를 겪었고 그리고 지금 또 비상계엄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대들이 이 갖고 있는 저는 정말 이번에 폭발력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이 영화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세대들과 어떻게 좀 클리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클리킹이 돼서 그래서 이제 국회 앞을 나간 거기도 하고요. 클리킹이 됐을 때 이 세월호 세대들이 한 번이라도 세월호가 미국 퀘션이라도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내지는 이게 어떠한 아니, 그러니까 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세월호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저는 그거는 그때는 좀 진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요즘에 최대 화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근데 어떤 그 철옹성의 균열을 내야지 철옹성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이 더 올라왔는데요. 좀 시간이 조금, 특히 이제 한국은 감독님들에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좀 죄송한데, 일단 올라온 질문까지는 진행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 아틀란타의 탁가이버님이 이런 질문을 올리셨어요. 이 작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제일 존경하던 선배님이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감상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59년생이세요. 근데 10년 제가 세월호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저한테 너가 이상해라든지 그만해 네 일도 아닌데 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셨고 돈이 없다고 하면은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보내주시는데 한 번도 젠체하시지 않은 멋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잃고 나니까 또 오늘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픔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지 했던 그걸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로섬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떠난 것 같고요. 지금 그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떠한 것이라도 물결이 생긴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정말 그것이 저의 궁극적인 변화에 대한 바람이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당분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그 수은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어, 감독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오랫동안 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나의 의문이 컸었는데, 왜 침몰했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어렵게 오랜 세월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지게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송영애 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예, 일단 간담회를 마치고, 그 순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 재외동포 선언 낭독. 음, 그래서 송영애 님이 2014년 세월호 학살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학살에 대한 집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에 순수한 세월호 활동이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이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사건과 사고들은 미국과 연관이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듯이 미국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 의견을 주셨네요. 음, 예, 음, 고맙습니다, 감독님들. 그럼 간담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순서는 그 재외동포 선언문 낭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한국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몇 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무력화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을 이용한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로 회귀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내란범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를 이제 물러났죠? 몇 시간 전에. 음, 그래도 그 헌재의 어, 이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제로섬 감독님들과 함께 주최한 저희 네 개 단체도 얼마 전에 지난주 재외동포 시국 선언문을 작성하였고 전 세계로부터 2만 329명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2만 329분들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서명을 하셨겠지만 채팅창에 제가 그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시국 선언문을 미시간 세사모에서 활동하고 계신 송민영 님의 낭독으로 듣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송민영 님 부탁드립니다. 네, 문종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12월 5일에 작성되어서 그 국회에서 어제, 탄핵안 가결 전에 작성된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재외동포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의 역사는 피와 눈물로 지은 민중의 역사다. 영혼의 역사도 민중도 없는 자는 그저 그 속이 텅 빈 어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사욕과 국익을 동일시하니 역사는 퇴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외교, 안보, 경제도 허물어진 것은 굳이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 그의 입에서 발음되는 자유나 민주주의와 같은 단어들 역시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한국 내외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거세게 이어졌고 시민들은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이는 정당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들의 굳은 의지였다. 그럼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그 어떤 합당한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마저 금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민중의 단결된 노력으로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후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되었지만 결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육중한 사건을 단순히 그것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종결 지을 수 없다. 하여 대한민국의 민중과 전 세계 한인들은 위법적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빼겠습니다. 윤석열과 내란에 가담한 공모자들, 민중과 역사를 배반한 정치인들에게 담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으라. 하나, 검경은 즉각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하고 간접적 공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라.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의를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 그리고 해산하라라고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5일 공동 작성자 416 해외연대 미시간 제3호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 시민연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영님. 마지막 순서로 우리 다 같이 인증샷을 찍겠습니다. 비디오를 켜줄 수 있으신 분들은 모두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어, 이게 좋아하시는 포즈를 취해주세요. 어, 희경님? 네, 두 번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다 켜시고요. 투쟁하듯이 주먹을 쥐셔도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찍을게요. 카메라 다 안 켜셨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희경님.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영화 제로섬과 음,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왜 지난 10년간이 지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묻혀왔는지 그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 깨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실규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늦은 시간까지 소통을 해주신 감독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SNS나 이런 거에 많이 홍보해달라고 해주셨어요. 그 감독님이 홍보 방법이 따로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개인의 SNS에 많이 올려서 홍보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는데 감독님 인스타나 영화 인스타도 공유해 주시면 그것도 널리 알리겠다고 했거든요. 가시기 전에 여기 링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남길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스북 페이지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남길게요. 잠시만요. 네. 그럼 저희가 레지스터 하신 분들에게 또 오시지 못했지만 그분들에게 이메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홍보 부탁드리기도 할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스북 감사합니다.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동시통역에 우리 해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아, 그 해나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다음에 다 오프에서 만날 날이 언젠간 있겠죠? 네.
건강히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낙경님 중요한 멘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근데 되게 동시통역 잘 하시더라고요. 네. 해나 완전 어, 전문가 수준으로 해요. 해나 수고 어휘 많았어요.